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모십니다.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혹시 뭐 산천어 축제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저도 산천어 축제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가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네.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들 기다려요. 근데 꼭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멍에는 물고기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저기 옆에만 나오고. 그러면은 관리자분이 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한알음 팍 부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좀 잡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우리 포트만 잘 안 나간단 말이죠. 남들 보면 2차 전지 넣어놓고 이런 데는 보면 가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렇잖아요. 거래 대금을 좀 이렇게 다시 부어줄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시장에 화랑을 넣어줄 수 있는 계기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금리 인하만 되더라도 일단은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말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변화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지만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도 잘 움직이고 있고 성장주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대기 자금들이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밴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 자금이 강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좀 여파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적어도 유예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9월 FOMC가 19일 발표가 19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 보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제가 산천어 축제 물어보니까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아닙니다.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서론이어가지고 예. 어떤 질문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결국은 우리 네. 시장의 물고기가 되어줄, 좀 이렇게 네. 화랑을 네. 불어 넣어줄,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기가 뭐가 될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던 게 반도체 섹터였는데 엔비디아 이제 충격 이후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워낙 지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거래대금 약화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또 오픈 AI 또 투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계속 들린다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 쪽, 특히나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오히려 대선 때문에 사실 종목들이 좀 나뉘잖아요.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에 대한 어떤 갈피가 좀 잡힌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분명히 거래 대금을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변동성이 있는 지금 장에서는 일단은 실적주 위주의 좀 비중 확대를 좀 해보시고 변동성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024년이 시작될 때 증권가에서는 상저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1월 2일 코스피 종가가 제 기억에는 2,670선 정도였거든요. 거의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한 3개월 저 동안 좀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엔비디아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자, 소프트웨어입니다.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번다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과연 엔비디아는 어디에 쓸까요? 뭐 신제품 개발에도 당연히 쓰겠지만 투자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쪽입니다. 엔비디아뿐 아니고요. 뭐 MS가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애플까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뉴욕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뭐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소프트웨어의 탑픽 종목은 뭔지 우리 두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를 해주신 김민성 매니저님, 네. 주목하는 이유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에 대한 과잉 투자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가 먼저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거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버블이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그리고 과잉 투자다 보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잘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이제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하드웨어 대비해서는 좀 실적이 덜하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실적이 잘 찍히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업들이 좀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좀 수익성이 더욱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오히려 또 살아날 수가 있는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이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GPU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뻗어나가는 종목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참 이게 종목들이 많고 섹터도 분야도 다양해서 어느 쪽을 주목하셨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는 이스트 소프트고요. 또 박철수 매니저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다들 많이들 익숙한 종목들일 것 같아요.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철수 매니저님이 가져오신 종목도 그렇고,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연초에 이제 소프트웨어 갈 때 대장 역할을 했던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GPT 스토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모멘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요 임원이라든지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은 거의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지금 버추얼 휴먼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쪽으로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음원을 냈는데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아이돌 시장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BJ라든지 많은 버추얼 휴먼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예계 시장까지 좀 확산이 같이 이어진다,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집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안주들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같이 보안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스트 소프트이기 때문에 딥페이크랑 딥보이스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오픈 AI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은 국내에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막 쭉 올라가는 것처럼 챗 GPT 관련돼서 오픈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소프트웨어가 좀 상징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테마적으로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가 좀 주력을 하면서 상승할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송을 TV로 보시는 분들 외에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소프트웨어라는 주제가 공개되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탑픽 종목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이스트 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가 단연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주목한 이유요. 역시 시청자분들도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 네, 한글과 컴퓨터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9월이 시작이 됐는데 9월 달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생성 AI 제품 출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이 있잖아요. 이 코파일럿과 유사한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함컴 독스 AI, 그다음에 함컴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함컴 PD라는 제품인데, 이 모든 게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신제품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한번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컴독스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브 클로버 X랑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교육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실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제품들이. 그래서 한 17개 이상 되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 GS 리테일을 필두로 해갖고 이제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과도 실제 MOU를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고객사를 점점 더 민간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실적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나 실적을 항상 빼놓지 않는 부분인데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 매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실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 비중이 높아질수록 마진율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매출액이 한 800억 가까이 됐었지만 하반기 매출액은 거의 1,600억 원, 2배가량 하반기 때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잘 기술을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래서 내가 말로 했을 때 얘가 알아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표 이것 좀 합쳐줘, 이거 계산 좀 해줘, 이렇게 좀 AI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주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전망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과연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트 소프트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보안도 이젠 힘이 없네. 알약의 위험은 어디 가고?라고 하는데요. 일단 재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잠시 숨고르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아래에는요. GPT-5 대기 중 테레소만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AI 휴먼, 이제는 유료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수익성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딥페이크 파문에 AI 기본법 제정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I 투자에서 적자 났다고 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공들인 부분 앞으로 빵 터뜨릴 수 있을지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들어볼까요? 네, 딥페이크 테마로 오른 다른 종목은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애들인데 그래도 이스트 소프트는 시총 가까이 나오는 게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연말 기준 PBR이 0.8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3배까지 올라왔는데 2배까지 지금 아직도 저평가 수준인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네, 21선 터치 후 상승 19,600원을 강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강한 매물대라면 과연 언제쯤 돌파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코인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오늘가 문제가 하루 이틀이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주주환원 4월이 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주주들의 이야기들 확인해 보고 왔고요. 먼저 이스트 소프트 관련해서는 일단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AI 사업 쪽을 위한 투자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AI 쪽 힘 주고 있고요. 뭐 보안 쪽,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네. 앞으로 좀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속적인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실적 시즌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이 갈 거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당장 보이는 수치보다는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파급력 그리고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우리가 미래 밸류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드라마틱한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스트 소프트가 앞으로 가져가는 점유율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배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딥페이크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항상 AI 기본법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AI 기본법이 개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내년이 어차피 통과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기존에 있던 보안업체들에 대한 기술력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AI 기본법 어떻게 할 건지 거기만 기다리면서 딥페이크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소프트 같은 보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B2G라든지 B2B 쪽으로 모멘텀이 확장이 되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래가치 프리미엄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10월에 관련 플랫폼들도 만난다고 하고 대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이 이슈가 살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로 넘어가서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주주환원책, 지난 4월에 주주서한 통해서 어쨌든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2022년도 이후로 해서 중간중간에 주주 환원을 위한 행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자사주 취득 이후에 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다음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올해 같은 경우 좀 배당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는 좀 보여줬지만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 주주들한테는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 이 회사가 좀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업들을 상당히 잘 유지를 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실적이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 거기다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거의 뭐 역대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PER이 10배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지금 PER 밴드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 관련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선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에 또 한번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가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뭐 가격 전략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니까요. 네. 자, 이스트소프트의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주가를 한 2만 원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술률을 더 높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고 좀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흐름을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무포지션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2만 원대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좀 추세에 대한 흐름이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대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는 분들은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시선이 보통 옮겨지니까 손절가도 마우스 커서 옮기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알아볼게요. 목표가 손절가요. 네, 일단은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8월달 저점 부근에서 회복을 했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은 8월 급락 시즌에 있었던 최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상단 부근의 1차 목표가는요. 121선과 한 200일선이 수렴한 구간입니다. 이평선 일단 저항을 고려해서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가격 맞추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차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